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 생각한다는 게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자에 대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장자 첫 페이지에 보면 대붕이라는 새가 나옵니다. 그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하여 몇 천이나 되는 알 수 없는 넓이와 힘차게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피게 되면 하늘 가득 구름이 들이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새는 그 기운을 움직여서 태풍이 일면 그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9만리로 오른 뒤에야 그 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매미와 산비둘기는 그를 비웃습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 느릅나무 가지에 오르게 되고 때로는 못 올라 땅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데 저놈은 어째서 그렇게 힘들게 9만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이 작은 날짐승들은 대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뭐하러 힘들게 저렇게 그토록 멀리 날아가려고 애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작은 지혜와 큰 지혜의 차이가 바로 장자가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우화적인 거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마음을 어떻게 매미의식에서 대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삶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누가 시키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또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또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도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큐정전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무의식, 생각 없이 행동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나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 순간의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마라. 손자병법 시작하겠습니다. 비굴하게 행동하여 교만케 하라. 비굴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해진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게 하라는 것이다. 우습게 보면 방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면 불시에 기습하여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는 묵돌이 동호를 습격한 일이다. 진나라 말기 흉노의 묵돌이 선호의 자리 즉 왕위에 올랐다. 당시 동호가 강성했는데 사신을 보내 묵돌의 아버지 두만 선우의 천리마를 요구했다. 묵돌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신하들은 동호의 무례함을 지적하며 두만 선우의 천리마는 우리의 국보인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고 반대했다. 이에 묵돌은 이웃과 잘 지내야 하니 그까지 말 한 피를 아껴서야 되겠느냐며 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동호의 사신이 또 찾아왔다. 묵돌에게 부인이 많으니 그 중에 괜찮은 여인을 한 명 달라고 요구했다. 신하들이 격분했다. 급기야 우리 선우의
항우인 연지까지 요구하다니 무리한 동우를 당장 공격하자고 일어섰다. 이에 묵돌은 이웃과 잘 지내야 하니 아내를 아껴서야 되겠느냐며 또 주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동우의 사신이 또 찾아왔다. 우리와 당신네 사이에 황무지 천리가 있는데 당신들한테는 소용이 없으니 우리한테 넘기라고 요구했다. 묵돌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신하들은 속으로 저 양반은 자기 아내도 그냥 주는 판인데 그까지 황무지를 아까워할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주라고 하자니 그렇고 주지 말자고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다들 망설였다. 결국 줘도 그만이라는 자가 있었고 주기는 그렇지 않느냐고 머뭇거리는 자도 있었다. 묵돌은 진노했다. 땅은 국가의 근본인데 근본을 어찌 줄 수 있느냐며 저도 그만이라고 했던 자를 모조리 참수한 뒤 전격적으로 동우를 습격했다. 그동안 동우는 묵돌을 무시했기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 묵돌은 동우를 멸한 다음 내친김에 서쪽으로 월지를 공략하고 남쪽으로 누번, 백양, 하남을 합병하고 북쪽으로 연나라와 대나라 지역까지 침략하여 일거의 진나라 시절 몽염에게 빼앗겼던 흉노의 옛 터전을 모조리 수복했다. 나중에 한나라 개국 황제 유방을 백등산에 포위하고 거의 굴복시켜 형제가 되기로 평화족까지 맺은 연걸이 바로 이 묵돌 선우였다. 유방이 죽자 묵돌은 다시 한나라를 넘보기 시작했다. 연지가 죽어 홀몸이 된 묵돌은 유방의 아내 여우에게 사신편으로 친서를 보냈다. 친서의 내용은 무척 경망스럽고 무례했다. 외롭고 힘든 이 몸은 오아시스에서 태어나 소나 말이 뛰어노는 평야에서 자랐소이다. 여러 차례 국경선에 가봤소만 중국 땅에 놀러가고 싶더이다. 폐하께서 홀몸이 되셨다 하고 고독한 이 몸도 혼자 살고 있는지라 양국의 군주가 울적하여도 딱히 풀만한 것이 없더이다. 이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에게 없는 것을 교환하자고 하오이다. 나는 아내가 죽었고 당신은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 둘이 결혼하자는 이야기였다. 여우는 물론 진노했다. 대신들도 격분했다. 번쾌가 소리를 높였다. 정에 10만 명을 주시면 흉노를 유린하고 오겠습니다. 이때 계포가 직격탄을 날렸다. 번쾌는 사형감입니다. 당초 고조 황제 유방께서 30만 대군을 친히 통솔하고 흉노를 쳤어도 평성에서 포위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번쾌는 고작 10만 병사로 흉노를 유린하겠다고? 태우를 속이려는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우는 방침을 결정해야 했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계속 친선 정책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리하여 일단 꾹 참고 답장을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선우께서 저희 한나라를 잊지 않고 서신을 주시와 항공합니다. 물러나 생각해보니 이 몸은 늙고 병들어 머리가 빠지고 치아가 떨어졌고 걷는 것도 힘든 마당인데 선우께서 헛소문을 듣고 과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나라의 잘못은 아니니 없던 일로 하십시다. 여우는 서신과 함께 황제 전용 차량 2대와 병마 8피를 선물로 보냈다. 편지와 선물을 받은 묵돌은 머쓱해졌다. 어쩔 수 없이 묵돌도 비교적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중국의 예법을 몰랐던 탓이 오니 폐하께서 지도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묵돌도 답례를 한다고 서신과 함께 명마 여러 피를 보내주었다. 묵돌은 한 번 떠본 것이었다. 유방이 죽고 한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면 공략할 생각에 일부러 자극적인 서신을 보내본 것이다. 그런데 여우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니 대권을 쥐고 전국을 안정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적당히 예의를 차리며 당초 계획을 작파했던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주유지 되고는 합니다.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순간의 판단착오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상사의 말 한마디, 고객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표를 써야지 하며 감정을 또 드러내고는 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투였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한 것인가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인을 너무도 좁은 잣대와 내가 보는 시선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괜찮고 타인은 안 된다는 생각. 너무 좁은 사고 아닐까요? 고객이 오늘 집안에 큰 사고가 있어서 심적으로 말이 거칠게 표현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사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미뤄져 언짢아서 말이 강압적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보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같은 꽃을 보더라도 꽃이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향기로운데? 이거 향수로 만들면 오래도록 모두가 맡을 수 있겠다. 이렇듯 모두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보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와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시선으로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